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우리 정부 또 이재명 대통령의 자세를 혹시 뭐 사자성어로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홍 원장님 사자성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는 정신일도 하사불성. 그러니까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된다고 정신 생각합니다. 바짝 차려야 된다 이런 정신 얘기군요. 바짝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왜냐하면 트럼프가 하도 럭비공이기 때문에 결국 나아갈 거는 한미 관계 호혜 협력이라고 봅니다. 우리의 이익만 챙기는 게 아니라 미국의 이익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우리의 이익도 챙기는 그런 자세로 임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뭐 찾아왔습니다. 찾아왔는데요. 예. 역이불실이다. 여기 불식. 예, 불실이래요. 불실. 실실, 불실. 여기 상황이 불실. 예측과 달라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트럼프 하면 대표적인 게 불예측성이잖아요. 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을 앉혀놓고 당신은 카드가 없어 해갖고 사실상 쫓아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He's all dressed up today. Don't tell us what we're going to feel. You're gambling with World War III, but you don't have the cards. But once we sign that deal, you're in a much better position. But you're not acting at all thankful. Mr. President, is there no deal? Did you sign the deal? 물론 충분히 준비하고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만 늘 트럼프의 불예측성은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된다. 혹시 뭐 두 분도 사자성어 예, 저도 준비하셨으면 준비.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이거 사자성어 하다가 2시간 저는 교토, 삼굴, 그러니까 적으로부터 위협이 있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는다는 뜻인데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변수를 염두에 두고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게 좋겠다. 그래야 예. 어떠한 위험이 닥쳐도 살 길이 열린다. 이런 뜻에서 준비했습니다. 다양한 카드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저는 사자성어 수준이 좀 낮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제일 잘 할 수 있는 걸로 지피지기. 사실 뭐 가장 쉬운 것 같지만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다음 또 트럼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대통령 자신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 죄송합니다. 트럼프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본인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지만 예측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몇 가지 패턴이라도 예. 확인해서 가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카드 또 내줄 수 있는 거 내줄 수 없는 거 예.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서 지피지기가 정말 쉬운 말 같지만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저 김근식 실장께서 말씀해 주시지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입니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잘 알아야 되지만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한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이 세계 최강국인 미국의 대통령들을 어떻게 대했고 또 다뤄왔는지 그걸 보면은 조금 우리가 묘수가 좀 생기지 않을까, 그렇죠?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홍 원장님, 한미 외교 관계를 쭉 둘러봤을 때 뭐 진짜 위기도 있었을 것이고 굉장히 그 어느 때보다 동맹 관계가 공고화된 때도 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좋았던 거는 김대중 대통령 때가 아니었나 싶어요. 김대중 대통령 때 북미 간에 미사일 가지고 서로 티격태격 했었는데 예. 페리 프로세스라는 거를 우리 정부가 미국을 설득해서 해가지고 그 결과 남북 관계도 개선이 돼서 예. 남북 정상회담도 하고 한미 관계에서도 우리의 햇볕 정책을 미국에서 용인하고 그래서 굉장히 좋았던 때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겉으로는 껄끄러운 것 같지만 사실상 내실로 보면은 제일 많이 성취를 이룬 정부가 아닌가 싶고요. 이라크 파병, 미국이 이라크 전쟁하는데 파병했죠. 9.19 공동성명으로 육자회담 성과를 냈죠. 그다음에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지금도 문제가 되고 있는 이거를 당시에 잠정적으로 인정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계가 내실에는 괜찮았고 특히 결정적인 게 한미 FTA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고 마냥 다 좋고 마냥 다 나쁘고 그런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아니 뭐 우리 홍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그 정부가 계속해서 좋고 계속해서 나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고요. 그건 또 역사적으로 일정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매우 다르다. 예를 들어서 저는 DJ 때 조지 W 부시 행정부와의 관계가 썩히 좋지 않았다라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DJ가 조지 W 부시 대통령을 만났는데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DJ를 영어로 디스맨이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 사람. 그래서 사실 미국 언론에서 굉장히 비판을 받았죠. 예. 만델라급의 노벨상을 탈 만한 사람한테 디스맨이라고 얘기를 했다. 그것보단 정책적인 차이가 있어서 당시 조지 W 부시가 들어와서
북한을 포함해서 악의 축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햇볕 정책을 추진을 했던 DJ 정부와의 일종의 갈등이 있었고요. 노무현 정부 때는 그 FTA 맞고 노무현 정부 때 사실 한미 간에 굉장히 중요한 제도화 작업이 있었는데 그 초입에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전자권 전환에 대한 갈등이 있었어요. 전시작 정권 전환. 당시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전임 국방장관들 모아놓고 전자권 하나 없는 게 무슨 장군이냐 하면서 굉장히 거칠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고 대한민국 군대들 지금까지 뭐 했노 이게? 나도 군대 갔다 왔고 예비군 훈련까지 다 받았는데 심심하면 사람한테 세금 내라 하고 불러다가 뺑뺑이 돌리고 훈련시키고 했는데 뭐 위에 사람들은 뭐 했어? 작전 통제권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한 게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놔놓고 나 국방장관이요 나 참모총장이요 그렇게 별들 달고 그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작동권 회수하면 안 된다고 줄줄이 모여가가지고 성명 내고 자기들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미국한테 계속해서 그것을 빨리 갖고 오겠다라는 입장을 밝히니까 미국이 처음에 그것을 말리다가 그러면 1년 내로 가져가라 해갖고 그때 굉장히 문제가 돼서 한국이 아 그거는 아니고 하고 그 다음부터 미국과의 관계가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다 정부별로의 이 편차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들 부시 대통령이 가장 좋아했던 그러면 이제 다뤘던 세 명의 대통령 DJ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 이렇게 세 명의 우리 한국 대통령 가운데는 그래도 아들 부시 대통령이 제일 코드가 맞았던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인가요? 캠프 데이비드, 그 미국 대통령의 별장이잖아요. 한국 대통령 중에 거기에 양자로 1대1로 초청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 이명박 대통령입니다. 그전에는 아무도 없고요. MB 때 부시와의 관계를 생각하면은 아마 정상 간의 관계는 그때가 제일 좋았을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전동 카트를 운전하고 그 옆에 부시가 앉아 있고 분위기를 보면 그때가 가장 좋았는데 그럼 우리 국가 관점에서 국익 관점에서 또 국민 관점에서 보면은 한미 관계가 우리한테 제일 좋은 때였냐? 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광우병 시위잖아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지난 6월 10일 광화문 일대가 촛불로 밝혀졌던 그날 밤에 저는 청와대 뒷산에 올라가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바라보았습니다.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제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면서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또 남북 관계가 또 최악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명박 정권 시절에 양 정상 간의 관계는 좋았을지 몰라도 우리나라 국익 관점에서 보면은 좋은 시기는 아니었다. 중요한 거는 사실 정확히 우리가 한 가지 짚고 싶은 게 MB 정부와 그 부시 정부와의 관계인데요. 물론 광우병 파동도 있긴 했지만 거기에 가장 큰 저는 업적이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뭘 했냐면 동맹을 21세기 전략 동맹, 포괄적 동맹으로 확장을 시켜서 이전에 안보 문제만 했던 것을 거기에 경제라든지 과학기술 그리고 기후변화 같은 것을 다 포함시켰고요. 물론 FTA는 노무현 정부에서 시작을 했습니다만 MB 정부에 계속 이어져서 경제 분야까지 다시 연계가 된 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동맹 차원에서 동맹을 확장하는 거에는 기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지 W 부시가 임기를 8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임기 초반에는 DJ 말기랑 겹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임기가 한참 진행될 때는 대부분 노무현 정부랑 겹칩니다. 그리고 이제 노무현 정부 끝나고 이명박 정부 등장했을 때는 또 임기 말기예요. 그 캠프 데이비드에서 골프 탄 건 기억에 남지만 곧바로 오바마로 정권이 넘어갔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노무현과 부시였죠. 그때가 이제 5년을 통째로 같이 했어야 됐기 때문에 근데 노무현과 부시는 홍 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케미가 안 맞을 것 같으로 예상했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이나 취임 초에는 상당히 반미 성향이 강한 어투를 많이 보였죠. 전자권도 있고 뭐 반미면 어떠냐. 제가 대통령 후보가 되고 난 뒤에 되려고 할 때 당신 미국에 가본 일 있느냐 질문을 받았습니다. 안 가봤어. 왜 안 갔어? 바빠서 안 갔어.
실제로입니다. 제가 13대 국회의원 됐는데 난 노동위원이었습니다. 노동위원이 미국 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저 어디 사우디아라비아인가 그쪽에 우리 그 노동자들 나가 있는데 그쪽에 한번 갔다 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할 일도 없는 것 같고 돈이 아까울 것 같아서 뭐 안 가버렸습니다. 미국 안 갔다고 다 반미주의자입니까? 아닙니다. 또 반미주의면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한미간 현안에 대해서 상당히 또 미국 입장을 들어주는 거. 예. 파병도 국내 노무현 대통령 지지 세력은 극렬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라크 파병을 결정을 합니다. 예. 한미 FTA도 그때 친 노무현 정부적인 그 제야 단체에서 얼마나 반대를 했습니까? 예. 그걸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현안에서 또 노무현 대통령이 상당히 우측 깜빡이를 끼면서 부시랑 맞췄기 때문에 성과도 있었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5년의 임기가 저는 부시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그 좀 뭐라고 할까요? 갓난 신고사라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어려움도 많았고 성과도 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상당히 케미는 안 맞았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면 노무현 대통령이 뭐 반미면 어떠냐 또는 사진 찍으러는 미국 안 가겠다 할 정도로 좀 자주적인 그런 태도를 강하게 보이셨는데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를 보면은 굉장히 본인의 철학과는 다른 일들도 많이 하신 거잖아요. 저는 그게 국익을 중심에 놓고 정말 우리한테 어떤 게 도움이 되느냐 하는 지금 이재명 정부의 외교 철학이 국익 중심 실용 외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지지층의 정치적인 색채라든지 이념적 성향보다는 대통령으로서 국익을 더 먼저 내세웠다. 국가를 더 앞세우는 또 국민을 앞세우는 그러한 철학을 가지고 외교를 하셨다.